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Hybrid Anomaly Detection Framework via Memory Augmented Flow Reconstruction and Flow Guided Frame Predi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Anomaly Detection을 하는 모델이고, Anomaly Detection을 하는 가운데 Flow를 Reconstruction하고 Frame을 Prediction하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디텍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로는 논문의 순서에 따라 Introduction, Related Works, Methodology, 그리고 Experiment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미디어 어노멀 디텍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멀 디텍션은 대부분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Unsupervised Learning은 노멀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해서 노멀과 어노멀가를 이제 아웃라이어들을 어노멀로 정의해서 구별하는 태스크가 되고, 대부분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버너멀한 데이터들을 구하기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도 그 수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리고 어브너멀한 상황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non-supervised 러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어브노멀 디텍션 VAD를 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리컨스트럭션,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퓨처 프레딕션, 프레임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합친 하이브리드 방법 또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VAD 과정을 보면은 저 아래 그림처럼 리컨스트럭션이나 아니 프리딕션 한 프레임이 있을 때 그 프레임이 모델의 출력으로 나왔을 때 그 출력과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프레임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그 비교의 결과로 스코어 같은 것으로 출력해서 그 스코어가 일정 스레시홀더를 넘어가게 되면은 어브노멀로 판단하고, 스레시홀더보다 낮으면은 노멀한 프레임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HF2VAD라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이브리드 H,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플로우와 프레임 두 개의 F를 나타내는 F2로 이제 이름이 지어진 것인데요. 각각 플로우 리컨스트럭션과 프레임 프레딕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각각 살펴보면 플로우 리컨스트럭션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멀티레벨 메모리 어그멘티드 오토인코더 위드 스키 커넥션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플로우가 재생성되고 있고요. 메모리 모듈은 네, 이 모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들은 일반적인 패턴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키 커넥션은 오토인코더 구조를 지나면서, 그리고 메모리 모듈을 지나면서 정보들이 손실되는 것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프레딕션은 이제 컨디셔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제너레이션 모델로 제한된 모델에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퓨처 프레임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입력으로 이전 프레임들과, 그리고 앞서 설명된 이 메모리 모듈의 출력으로 옵티컬 플로우를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 그 옵티컬 플로우를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 프레임을 예측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모델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그린 것 같고, 큰 그림으로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모델의 입력으로 프레임들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프레임들을 바탕으로 옵티컬 플로우를 먼저 뽑아주고요. 이 옵티컬 플로우를 앞에서 설명된 메모리 어그멘티드 오토인코더에 입력을 해주어서 새로운 옵티컬 플로우를 재생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옵티컬 플로우는 CVAE 모델의
컨디션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코딩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CVA의 또 다른 입력으로 처음에 들어왔던 프레임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프레임과 컨디션이 된 옵티컬 플로우의 연산과 처리를 통하여서 다음 프레임 x hat t 플러스 1 프레임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크게 사용되는 부분이 이 메모리 어그멘티드 오토엔코더와 그리고 CVA 이 두 부분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네트워크인데요. 설명된 것과 같이 메모리 어그멘티드 오토엔코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먼저 파악해 보면은 입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프레임 또는 프레임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인코딩을 해줘서 레이턴트 벡터 C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레이턴트 벡터와 메모리 모듈 안에 있는 메모리 사이에 코사인 시밀러리티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벡터 W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W를 스레시홀딩과 렐루를 통과해서 W hat을 생성해 주고요. 그리고 생성된 W hat과 그리고 메모리 모듈의 더 프로덕트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레이턴트 벡터 G hat을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이 G hat을 이용해서 디코더를 통과시켜 최초에 입력된 입력 X에 대한 X hat을 생성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 그리고 제한된 모델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W hat의 스파시티를 위해서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이 부분을 여기서 보면 메모리 M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메모리 M도 학습 과정을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일종의 약간 웨이트 같은 그런 거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은 메모리 안에 이제 로우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메모리 슬롯들인데요. 그래서 이 슬롯들에 이제 각각 다른 일반적인 상황의 패턴들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모듈에 연산이 되는 WS의 스파시티를 위해서 엔트로피 로스가 사용되고 있고 제한된 모델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릴레이트 웍스로 이제 VAE와 컨디셔널 VAE, CVA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모델들은 제너레이션 모델들로 네,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검은색 부분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 VAE 모델이고 그리고 빨간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컨디션을 추가해 주면은 그것이 컨디셔널 VAE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X를 넣어 주어서 X의 연산을 거쳐서 레이턴트 벡터 G를 생성해주고 이 G를 통하여 다시 X를 재생성해내는 또는 예측을 하는 제너레이션 모델이고 크게 오토인코더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부분이라면 X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재생성하는 과정에서 X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엘보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엘보에 대해서 네, 알아보면은 네, 이 식에 대해서 볼 텐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설명을 위해 다른 곳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있는 QG는 여기에 있는 QG 바 X로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QG도 여기에 있는 QG도 끝에 나는 QG까지도 QG 바 X가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적으로 여기 있는 Q와 그리고 여기 P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연산을 해주고 뭐 베이지안 롤이나 아니면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공식들을 활용해서 KL 다이버전스를
맨 아래의 식으로 유도를 해냅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제 p에 대한 식으로 p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식을 뜯어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K별 다이버전스 텀이 있고 그 뒤에 있는 나머지 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머지 텀들을 이제 엘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KL 다이버전스는 저희가 정의에서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결국 로그 px는 엘보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공식이 다음과 같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한된 모델에 활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모양이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설명드린 것 같이 최초 검은색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VA 이 모델에 이제 빨간색 부분 컨디션을 추가해 줌으로써 컨디셔널 VA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시 컨디셔널 VA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추가해 주기 위해서 왼쪽 공식에 y에 대한 텀을 추가해 주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각 텀마다 y 텀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식을 CVA에 대해서 더 정확히 뜯어보자면은 앞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공식과 같은 공식이고요. 제한된 모델과 그리고 CVA에서 사용되는 것이 t 플러스 1과 그리고 x와 1에서 t 프레임까지의 정보는 동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근거해서 같은 레이턴트 벡터 z에 의해서 서로 바꾸어서 표현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초의 시기에서 xt 플러스 1에 대한 텀을 x1에서 t까지의 텀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하여 근사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텀을 다시 KL 다이버전스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의 텀으로 네, 구해줄 수 있습니다. 최초에 설명된 것 같이 저희 이 VAE 그리고 CVA의 목적은 X에 대한 likelihood를 맥시마이징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엘보를 맥시마이징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의 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G와 Y를 가지고 X에 대해서 아직은 알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것은 알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엘보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KL 다이버전스 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것을 로스로 적용을 해서 CVA의 로스는 KL 다이버전스가 포함된 텀 그리고 입력과 입력에 의한 예측값의 차이를 L2를 적용한 것을 로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제한된 모델에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바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제한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본 아키텍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메모리 어그멘티드 오토인코더 부분과 그리고 CVA 두 가지 파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네임은 멀티레이어 메모리 어그멘티드 오토인코더 with skip connection인데요. 저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메모리를 여러 레이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스킵 커넥션이 추가된 오토인코더 구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목표하는 것은 옵티컬 플로우를 리컨스트럭트 해주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메모리 모듈을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모듈이 오토인코더 구조의 바틀렉 위치에 각각 3개가 위치해 있고요. 이 3개를 사용하는 근거는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멀 패턴을 충분하게 저장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모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네트워크 자체의 성능이 디그레이딩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 커넥션은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맨 바깥에 있는 검은색 점으로 된 선으로 된 이 스키 커넥션마저 포함된다면은 이 스키 커넥션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컴포넌트들 안에 있는 오토코더 구조라던가 이런 메모리 모듈들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스키 커넥션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총 3개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고, 인코더는 2개의 CNN 블럭과 다운샘플링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고, 디코더는 이전 단계에서 업샘플된 피처 맵과 그리고 스키 커넥션을 컨캐테네이트 해주고요. 그것을 가지고 2개의 CNN 블럭과 메모리 모듈 그리고 업샘플링 레이어를 통과시키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CNN 블록들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렐로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학습하기 위한 로스로 입력 Y와 그리고 출력 Y햇의 차이를 이제 L2를 통해서 로스를 정의해주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된 각각 메모리 모듈에 WSS 스파시티를 위해서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은 메모리 모듈 안에 있는 슬롯의 개수가 되겠고, M은 총 메모리 모듈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하나, 둘, 세 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M은 3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로스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이 ML, MEN 오토인코더 스키 펑션의 전체적인 로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CVA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CVA를 통해서 엔트로피 로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리컨스트럭션은 이해가 됐는데, 네. 엔트로피. 네, 엔트로피가 네, 여기에 있는 공식과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풋이 있고, 네. 인풋하고 이제 그 디코더에서 그렇죠? 그 X하고 X 햇. 네. X의 그 차이가 이제 리컨스트럭션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엔트로피 로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W 웨이트하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이 W가 각각 메모리 모듈 안에 이제 슬롯들이 로우 형태로 있는데요. 그 로우 각각에 대해 W 햇에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메모리하고 관련된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는 메모리 모듈 안에 있는 슬롯들이 각각 다른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이제 저장이 되면서 네. 그 메모리하고의 그 메모리 W sub I 햇이 각각 이 메모리의 그 로우인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메모리하고 하여간 어느 거랑 가장 근사한가 그거를 이제 그 엔트로피 로스로 사용한다. 메모리하고 네, 비교해서.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리컨스트럭션은 지금 X하고 X 햇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Z하고 Z 햇에 관련된 거예요? 네, X와 X 햇에 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CVA 모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VA 모듈은 이제 미래 프레임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예측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사용된 이 모듈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재구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재구성된 옵티컬 플로우와 그리고 이전의 프레임들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으로는 2개의 인코더와 1개의 인코더 그리고 스킵 커넥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코더는 2개를 사용되는데, 첫 번째 오토 인코더는 앞에서 재구성된 옵티컬 플로우를
컨디셔너를 이용해주기 위해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주는 인코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코더는 입력된 프레임들을 인코딩해줘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G를 생성해내게 되는데요. 생성된 레이텐트 벡터 G는 이제 디코더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다음 프레임을 이제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설명된 것과 같이 위쪽에 있는 인코더와 그리고 디코더 사이에 스키 커넥션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 사용되는 포스테리어와 그 프라이어 그리고 저희 목표가 되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 그리고 저희 목표가 되는 이런 분포들은 전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이를 위한 로스 펑션으로 앞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CVA의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입력된 프레임과 그리고 예측된 프레임 사이의 리컨스트럭션 에러 그리고 엘보를 최대화하는 방법이 적용된 로스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드리면은 앞에서 설명된 CVA 로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로스는 옵티컬 플로우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은 X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X값 그리고 X값의 차이 그리고 재생성된 X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X 값의 차이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원래 값의 y좌표 그리고 예측된 값의 y좌표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로스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로스를 웨이티드 썸을 한 것을 토탈 로스로 사용하고 있고요. 각각 CVA와 그레디언트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어노멀리 디텍션 스코어를 산출해 주는데요. 플로우 리컨스트럭션 에러 SR과 옵티컬 플로우에 대한 로스고요. 에러고요. 그리고 퓨처 프레임 프레딕션 에러, 최종 입력과 출력에 대한 에러입니다. 이 두 에러를 각각 노멀라이제이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해준 후 웨이티드 썸으로써 최종 스코어를 산출하여 사용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법에 대해서 아키텍처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이제부터 그 혹시 실험에 대해 네, 죄송한데 네. 그 그레디언트 로스 부분 이 부분만 다시 설명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I와 J는 각각 공간적인 픽셀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텀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XIJ가 있고 X-1J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픽셀은 각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픽셀인데요. 그래서 그 픽셀 간의 차이를 구해주면은 그 픽셀 간의 움직임을 캡처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또 옵티컬 플로우에 대한 값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옵티컬 아, 플로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실험으로 등장하는 것이 메모리 모듈이 포함된 옥토 인코더의 구조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토이 익스페리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니스트 데이터를 사용했고 이를 노멀 데이터로 가정해서 트레이닝을 해준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방법을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각각의 모델들을 보면은 이제 메모리 모듈 파란색이 메모리 모듈이고 그리고 초록색이 스키 커넥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메모리 모듈이 1개이거나 3개이거나 아니면 스키 커넥션을 여러 개 사용하거나 스키 커넥션 여러 개이고 메모리 모듈도 여러 개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베리에이션들 두 가지를 추가로 실험하고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F가 제한된 모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들의 출력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어브노멀의 경우 잘 재생성하지 못해야 하는데 7의 경우 좀 잘 재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블러하고 2로만 출력되는 오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C와 D 경우에는 각각 스킵 커넥션을 가장 바깥에 있는 것까지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안에 이제 메모리 모듈의 개수가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브노멀한 케이스에도 잘 재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와 F를 각각 비교해 보면은 네, 여기 어브노멀 케이스로 6을 재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면은 E보다는 F 모델에서 2와 더 가깝게 재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브노멀 케이스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 프리딕션을 더 잘 안 되게 생성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6개 모듈 중에서는 F가 가장 목적에 맞게 재생성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다시 한번 저기 봐요. 지금 보니까 그 놀머리라는 거는 지금 그 숫자 2를 트레이닝 해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놀머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2가 아닌 다른 숫자로 입력을 하면 abnormal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reconstruction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놀말을 2로 해서 입력해가지고 하면 이제 그게 놀말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 나왔는데 이제 abnormal을 입력을 했을 때 네. behavior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abnormal이 예를 들어서 3으로 입력이 됐다 그러면 그 reconstruction 관점에서 그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것은 어브노멀 그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과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이 들어갔을 때 똑같이 3이 나온다면은 네, 원하지 않는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나리오 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지금 그 놀말하고 이제 abnorma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abnormal이라는 게 이제 놀말하고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입력된 2하고 다르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하고 이제 동일한 거는 이제 놀말인데, 그래서 그게 아웃풋으로 동일하게 이제 나오면 이제 좋은 거고, 만약에 이제 놀말하고 다른 abnormal이 입력이 됐을 때 그러면 아웃풋이 이 abnormal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아웃풋은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아웃풋과 어브노멀 데이터와 그 차이를 최대한 크게 나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노멀의 경우에는 재구성을 입력 데이터와 최대한 같게 해야 하고, 그리고 어브노멀 데이터의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를 다시 재구성하는데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도록 한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제 3번이 이제 숫자 3이 입력이 됐을 때 3하고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최대한 다르게 재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 그러니까 꼭 그 재구성됐을 때 그게 꼭 2하고 뭐 닮았다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입력된 것보다는 많이 달라야 된다. 네,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여간 요거는 이제 그 앞 단계에 대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크게 이제 그 아까 그림에서 보면은 두 단계로 되는데 앞 단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3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UCSD 패드2와 그리고 CU, HK, 에비뉴, 그리고 사하이테크 데이터셋 3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위에 두 개의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어, 어, 네, 트레이닝 프레임들은 전부 노멀한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그림, 이렇게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프레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어브노멀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던가, 사람이 뛰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 네, 물건을 던진다던가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을 어브노멀 케이스로 네,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이 테크 같은 경우에는 위에 두 개의 데이터셋과 다르게 비디오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3개의 장면에 대해서 어, 네,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브너멀 케이스로 자전거를 탄다던가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약간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오브너멀 케이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퀀티테이티브 리저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비교하는데 총 5개 부분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먼저 리컨스트럭션 메소드만 사용하는 모델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딕션 메소드만 사용하는 모델들이 있고,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메소드의 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모델 안에서도 프레임 프레딕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그리고 플로우 리컨스트럭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 네, 프레임 프리딕션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된 모델과 그리고 프레임 리컨스트럭션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된 모델, 그게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나눠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제한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들을 보이고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네, 여기에서 이 모델이 적용하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메소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이브리드 모델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비뉴에서 4%가량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한된 모델들 안에서 시리즈들 안에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특별히 패드2에서 플로우 리컨스트럭션을 사용하지 않을 때 성능이 더 큰 폭으로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플로우 리컨스트럭션이 성능에 더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도식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왼쪽 그림에서는 엠나드라는 모델의 시리즈와 그리고 VEC라는 모델, 그리고 제한된 모델 이렇게 4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타임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 부분이 이제 노멀한 케이스가 되겠고 초록색 부분이 어브노멀한 케이스가 있는 프레임들인데요. 그러면은 엠나드 모델의 경우에는 노멀인 경우에도 AURC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VEC와 제한된 모델은 낮게 나오고 있어서 VEC와 이제 제한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VEC와 제한된 모델을 비교해 보면은 제한된 모델이 어브노멀한 케이스에서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타임 축을 보게 되면은 VC에서 좀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제한된 모델에서 더 큰 값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전반적인 쉐입을 봐도 제한된 모델에서 더 큰 에러를 값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식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그림은 이제 디퍼런스 맵을 활용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컬럼은 그라운드 트루스고,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은 B 컬럼은 제한된 모델을 통해 예측된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 컬럼은 이제 이 두 프레임의 차이가 되겠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D와 E 컬럼은 각각 앞서 설명된 엠나드와 VEC 모델의 디퍼런스 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3개의 콜럼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콜럼에서 이렇게 포인트들이 노란색 포인트, 초록색 포인트로 나타나는 것이 디퍼런스 포인트들이고, 그리고 색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노멀의 경우에는
차이가 적게 나타나야 하는데 보시면은 제한된 모델에서 차이들이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오른쪽 두 개 콜럼에서는 노란색, 초록색 점들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브노멀 케이스에는 차이가 커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들이 더 많고 더 밝아야 하는데 목적에 맞게 이렇게 더 밝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도식적으로 분석을 해보았고 이제 디스커션으로 이제 아블레이션 스터디와 페일러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 테이블을 먼저 볼 텐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서 한 가지를 보자면은 이제 프레임에 대한 것인데 이 프레임을 이제 VAE와 CVA를 사용할 때 성능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플로우 리컨스트럭션이 성능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플로우 리컨스트럭션을 사용하고 안 하고가 컨디셔널 VAE와 그리고 오리지널 VAE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플로우 리컨스트럭션을 사용한 CVA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임으로써 플로우 리컨스트럭션이 성능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페일러 케이스를 분석을 해보면은 데이터는 왼쪽에서부터 사람이 등장하여 여기 오른쪽 방향으로 뛰어가는 어브노멀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최초에 없는 곳에서 등장할 때에는 이렇게 값이 올라가면서 어브노멀로 잘 잡아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람이 이제 뛰어가면서 점점 멀어지고 작아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네, 성능이 낮아지면서 잘 판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분석으로 멀고 빠르게 멀리 있는 객체가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까운 객체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옵티컬 플로우가 작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네, 그 부분을 한계로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디션을 그 optical flow로 추가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 뭘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지금 물론 여기 뭐 테이블에서는 뭐 더 개선된 결과가 나온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 그 원리라 그럴까 뭐 그런 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왜 optical flow를 컨디션으로 추가하면 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음, 네, 잠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네, 여기 먼저 CVA 모델을 먼저 보게 되면은 그 Y는 그 라벨에 대한 정보를 넣어줍니다. 최초 CVA라는 것이 제안이 됐을 때는 이제 라벨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 제한된 모델에서 비슷하게 이제 라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플로어를 이용해서 이 옵티컬 플로어를 통해서도 이제 노멀인지 어브노멀인지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구별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노말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노말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이러한데 실제로 인코딩한 디스트리뷰션이 이 파란색과 같이 나타난다면은 이 파란색 디스트리뷰션을 녹색 쪽에 더 가깝게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 지금 그 녹색, 그러니까 optical flow에 대한 디스트리뷰션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나온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 위에서 나온 디스트리뷰션은 지금 입력도 그 컨디션까지 같이 포함돼 가지고 컨캐티네이트 해 가지고 난 그런 결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얘기는 하여간 뭔가 이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하게 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가 왜 자꾸 이 질문을 하냐면 네. 결국은 이제 그 위에 그 프레임 단위로 해서 입력된 그 인풋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그 아티클 플로우하고 그 아티클 플로우는 사실 그 상단에 있는 그 프레임 단위에 입력된 거에 그 안에 다 그러니까 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아티클 플로우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게 뭐 추가의 어떤 정보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했지만 어떤 컨디션, 그 라벨에 대한 그런 역할이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뭘 라벨링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 노멀이냐 앱노멀이냐 그걸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하단에서 그 컨디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라벨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노멀이냐 앱노멀이냐라는 거를 이제 추가로 이제 라벨링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네. 하단에서 그 아티클 플로우의 그 메모리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그 과정 거쳤을 때 과연 그게 라벨에 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에요. 네, 라벨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여기 위쪽에 있는 플로우와 다르게 이제 아래쪽에 이제 메모리 모듈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모듈 안에 메모리 슬롯 안에 이제 노멀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슬롯 단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모리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옵티컬 플로우가 근데 노멀 네, 그게 이제 놀머리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떤 기준으로 뭐 한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그 unsupervised인데 네. 이게 이제 놀머리다, 앱놀머리다라고 하는 그 판단에 대한 근거는 없단 말이지. 결정을. 그러면 그 네. 라벨링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근거라면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을 하면서 입력되는 데이터들이 전부 노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메모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노멀 데이터에 대한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 다 놀머리라고 가정하겠다. 네, 트레인 과정에서는 전부 노멀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안에 있는 프레임은 정보들은 다 놀머리라고 하고 네, 놀머리라고 가정을 한다 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노멀한 상태를 가지고 다 이제 그 학습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거는 지금 앱노멀인 거를 이제 디텍트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일종의 이것도 약간 슈퍼바이스 러닝하고 비슷한 거네. 그렇죠? 네,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unsupervised learning에 가까운데 여기 CVA 이 과정만 보면은 supervised learning과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메모리 안에 이 저기 그 기억해야 될 그런 슬롯들에 대한 정보가 다 하여간 그 노멀인 경우에만 네, 메모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학습을 할 때 네, 그 비디오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 비디오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의 세그멘트는 다 노멀이다라고 가정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가정되어 그러니까 있고 실제로 네, 아까 그 뒤쪽에 그 비디오 그 예제가 있었는데 사람이 뭐 뛰어가지고서 빌딩에서 네,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의 그 이 놀몰은 이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많이 찍어놓고 그걸 이제 놀몰이라고 가정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그게 다 학습이 된 다음에 그러한 컨디션을 적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뛰어서 들어오면 이제 이걸 이제 디텍트한다. 그런 그 이 프레임인가요? 프레임워크인가요? 그럼 개념이?
네, 좀 더 자세한 프레임워크라면은 여기에서는 사람이 뛰어가는 것을 어브노멀로 정의하고 있고 노멀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네. 사람이 네,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노멀 프레임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학습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렇죠. 학습을 할 때는 이제 하여간 사람들이 네,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것만 이제 가지고 학습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놀멀에 대한 거를 이제 앞티컬 플로우로 이제 컨디션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학습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게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런 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걸 디텍트하겠다. 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뭐 하여간 이걸 이제 그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겠네. 데이터를 그러면 이거는 그 노멀이다, 이건 앱노멀이다라는 거를 이제 구별을 해주고서 그 세그멘트만 가지고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음, 네,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은 어, 보통 저희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촬영한다고 하면은 노멀한 케이스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어브노멀한 케이스들이 더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확보하거나 또 훈련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로는 지금 그 논리로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사람이 뛰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이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100이라 그러면 네, 100에서 한 90 정도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는 거가 대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10에서 뛰는 사람들도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될 거란 말이죠.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테스트, 인퍼런스 과정에서만 사용됩니다. 저기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는 그 뛰는 사람은 없는 상태란 말이죠. 네, 배제하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배제하고. 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때 네, 그것도 이제 뭐 챌린징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분리를 아, 먼저 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놀멀하고 앱놀멀을 갖다가 분류를 먼저 해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네, 네, 어느 정도 핸드크래프트는 네, 필수적입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일단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13페이지에 그 쌈. 하나만, 네, 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차이가 크게끔 하게 해서 에브노멀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시는 게 네, 그 지금 학습을 시킬 때 노멀 데이터만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에브노멀, 그러니까 노멀이라는 이 입력단에 노멀 데이터만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그 에브노멀 데이터를 그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 차이를 크게끔 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학습의 방향이 어브노멀 데이터를 잘 생성하지 못하게 어, 하는 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인 것 같고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고 결국에는 노멀 데이터와 가까워지도록 학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 어브노멀 데이터를 넣었을 멀어지게끔 때도 하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게끔. 네, 숫자 아, 2에 대해서만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학습의 방향이고 그러다 보니 잘 학습된 경우에는 3을 넣었어도 2와 가깝게 출력이 되고 6을 넣어도 2와 가깝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브노멀 데이터를 넣었을 때 2와 가까운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어브노멀 데이터와 그 만들어진 데이터 사이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결과로 나타나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차이가 여기서 어떤 요점인 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계속 차이를 좀 강조를 하셨었는데 네. 그 차이가 이 방금 말씀하신 그 차이가 어떤 그 방금 맥락에서 어떤 요점인 건지. 음, 그러니까 네. 아,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이게 전체 구조 나와 있는 혹시 그림? 네. 지금 여기에서 입력에 네. 지금 프레임 T 프레임 정보랑 T 프레임의 옵티컬 플로우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T개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T 시점의 프레임이 아니고, 네, 네. T개 프레임 정보가 들어가고 옵티컬 플로우도 똑같이 들어가나요? 옵티컬 플로어는 이제 입력된 프레임들을 바탕으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는 게 맞냐고요. 일단 여기 CVA를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 전체 구조에서 네. 입력이 뭐냐고요, 지금 입력이. 입력은 그 비디오 프레임들만 들어갑니다. 비디오 프레임만 들어가고 비디오 프레임에서 저 옵티컬 플로우도 뽑아내지 않나요? 네, 입력된 프레임들을 바탕으로 해서 옵티컬 플로어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뭐 옵티컬 플로우를 저 CVA가 아니라 VA에다 직접 넣는 모델들은 없나요? 음, 그것을 제가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네네. 이 구조가 그냥 두 개를 하이브리드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냥 VA 구조에다가 저 T개의 프레임 정보가 아니라 T 프레임 정보들이 아니라 T개의 옵티컬 플로우를 넣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두 개를 다 넣어서 합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네. 네. 이 사람은 저 옵티컬 플로우를 따로 뽑아내서 무슨 메모리 뭐 구조라고 하는 놈을 갖고서 다시 옵티컬 플로우를 생성해서 다시 컨디션을 준 것뿐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저 두 개의 입력을 그냥 처음부터 같이 넣어서 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아니면은 네. 저 T개의 T 프레임 정보들에 대한 옵티컬 플로우를 저 메모리 슬롯 뭐 그런 구조로 안 넣고 그냥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또? 음, 그러니까 왜 이 가운데에 있는 MLMA를 거쳐야 되죠? 네. 마지막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물론 오토 인코더 자체에도 이제 노멀한 프레임들을 재생성해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다만, 그 능력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프레임으로 재생성해내기 위해서 노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더 잘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모듈들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Y1 햇 부분이 네, Y1을 담게 만들어야 되는 것뿐인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옵티컬 플로우를 뽑아내 갖고서 Y1을 그냥 뒤에 있는 인코더 단위부터 붙이면 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서 뽑아낸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거쳐서 나오는 게 얘를 담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옵티컬 플로우를 그냥 이쪽에다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게 보면은 뒤에 실험 결과에서도 네, 뒤에 실험 결과를 한번 네, 이 테이블에서 보면은 데이터셋에 따라서 지금 결과들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두 네, 개의 결과를 보면요. 네, 어떤 거는 이게 좋고 어떤 거는 이게 나쁘잖아요, 지금.
네. 아까는 이것만 갖고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데이터셋은 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서도 또 다르잖아요, 지금. 어, 음, 지금 그러면은 그 역할이 뭔지 그게 그 부분이 좀 네네.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마 요 그 질문한 부분은 요 부분이잖아요, 지금. 네. 플로우 리컨스트럭션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또 애매하거든요, 혹시. 인코더까지 뒤에 있는 컨디션 하는 인코더 부분까지를 플로우 리컨스트럭션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네. 그 부분은 제가, 네, 놓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구조 상황에서 지금 그 메모리에서 옵티컬 플로우를 다시 복원하는 부분들이 네. 왜 굳이 필요한지가 애매하긴 해요, 일단. 그게 또 네.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이걸 보면은 네, 음, 모르겠어요, 이게. 이 결과를 또 보면은. 네. 일단 그렇고 네. 두 번째 질문이 또 같은 얘기인데 그 네. 구조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서 지금 옵티컬 플로우가 옵티컬 플로우 정보가 컨디셔닝이 되고 있잖아요. 네. VA 모델에서 컨디셔닝이 되고 있는데 원래 CVA 모델에서는 컨디셔닝 정보가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벨에 대한 어떤 외부에서 음,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서 학습을 할 때 도움을 준다라는 의도였는데 네. 지금 이 앞단에 있는 MLMA 모델이 네. 학습이 어느 정도 음, 진행이 안 되면은 요 결과가 슈도 부정확한 라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 학습을 진행을 할 때 그냥 처음부터 조인트하게 학습을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어, 다른 어떤 테크닉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습을 진행을 할 때 네. 처음부터 그 조인틀리하게 이 전체 모델을 학습을 하는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처음부터 조인틀리하게 학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얘를 학습을 시키고 앞에 있는 놈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건지. 네. 어, 음, 그 프리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논문상에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번에 다 학습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 네,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부정확한 정보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들이 들어갈 텐데도 지금 최종 결과는 좋았다라는 네,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했던 상황이랑 또 맞물릴 거예요. 그러면은 네, 처음부터 그냥 옵티컬 플로우를 이 모델을 거치지 않고 넣어도 음,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네, 일단 그렇고 또 하나 네. 질문이 지금 이 메모리 모듈 쪽에서 사이즈에 대한 거는 고정을 시켜놨나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변동을 네. 시켜가면서 뭐 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어떤 것의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이 메모리 사이즈에 네, 따라서 지금 음, 성능이 달라질 텐데 당연히 네,
아까 설명을 할 때는 노멀 패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서 그래갖고서 레이어마다 메모리 모드를 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추가하지 않고 메모리 사이즈를 처음부터 키워놓은 형태는 없냐 이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네, 메모리에서 네, 히든 벡터의 개수를 뭐 5개로 고정을 시켜 놓지 말고 그냥 50개로 처음부터 늘려놓고서 네, 하게 되면은 뒤에서 그 토이 이그젬플에서 뭐 비교를 했었는데 네, 그 토이 이그젬플 한번 페이지 가보면은 여기서 지금 구조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고 했을 때 또 파란색 부분에 대한 사이즈도 변경을 해서 만약에 네, 뭐 A나 B번 같은 경우에 메모리 크기를 늘렸을 때 네, 앱노멀에 대해서 복원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네, 하는 결과도 나올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아마 스키 커넥션을 추가를 하고 뭐 모듈을 레이어마다 추가하는 게 효과적인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거를 어, 고정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최소 단위로 어떻게 보면.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사이즈 자체를 처음부터 키워도 상관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논문에서 관련 그 메모리의 사이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없었고, 제가 다른 실험을 한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메모리의 크기를 조정한다고 해서 성능의 차이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성능 차이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접근일 것 같습니다. 실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혹시 질문인데 그 혹시 그러면 이 모델의 구조를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음,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 네, 언슈퍼바이즈드에 더 가까울까요? 어, 네, 근데 데이터가 입력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출력되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결국 그 노말 데이터에 대해서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맞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컨디셔닝이 추가되거나 그런 것들만 이제 국소적으로 보게 되면은 셀프 슈퍼바이즈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 결국에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아까 질문 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